발열 때문에 사지 마세요 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너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실사용 10일차 장단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략 10일 넘게 써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후기 위주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발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 이전에도 AP를 풀로드로 돌리면 발열이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더 뜨거워진다는 건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고사양 게임 같은 거 자주 하면 매우 뜨거워진다는 건 팩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평상시 발열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SNS, 인스타, 웹서핑, 유튜브 이런 거 한 20분 동안 해보면서 발열 체크 주기적으로 해봤는데 우선 평상시 발열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아무리 오래 보고 해도 저는 발열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4K HDR 스트리밍을 켜놔도 20분 정도 후에 아이폰 15랑 비슷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스타가 이게 최적화가 덜 되어 있는지 10분만 하면 바로 36도까지 찍더라고요. 참고로 인스타 업데이트 물론 다 했고 영상 촬영 시점에서 모두 다 최신 업데이트를 해놨는데도 여전히 발열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통화 테스트도 20분간 진행해 봤는데 통화만 하는데도 아이폰 15보다 확실히 1도 2도 정도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보다는 좀 덜 올라오는 느낌? 최적화 전에는 무슨 인스타만 해도 37도까지 올라가냐 심각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얼추 개선이 됐다는 체감이 들지만 여전히 아이폰 15보다는 좀 발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 애플이 발열을 공식 인정하기도 했고 추후 업데이트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한테도 물어보니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올라온다 하고 다른 분들은 저처럼 뜨끈뜨끈하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것도 뽑기 테스트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인스타만 유독 발열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앱 자체 최적화도 좀 문제가 있는 어플들이 몇 개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참고로 아이패드에 여전히 최적화를 안 한 걸로 봐서는 신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발열 요약하자면 초창기에 비해서 체감이 될 정도로 다소 나아진 편이긴 하나 여전히 미미하게 자주 느껴진다. 그렇다고 막 뜨거 발열 때문에 못 쓰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C타입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C타입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충전할 때 헷갈리는 게 항상 아이폰은 라이트닝으로 충전하다 보니 몇 번씩 C타입 대신 라이트닝을 꽂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맥북에 이어서 아이패드, 아이폰까지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에어팟 같은 건 라이트닝이라 충전하려면 여전히 라이트닝 잭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라이트닝이 필요 없는 시기가 오려면 2-3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저도 라이트닝 케이블이랑 C타입 둘 다 챙기고 있습니다. 추가로 C타입으로 바뀌면서 테크충이라면 흥미로울 소식, 맥북 C타입 허브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 바로 아이폰에 꽂아보면 모니터 미러링도 할 수 있고 키보드 마우스 모두 다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것도 모니터 송출해서 크게 볼 수도 있어요. FHD 모니터인데 반응 속도도 매우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화면 비율이 좀 이상하다는 점. 이건 갤럭시에서도 되긴 했는데 이제 아이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게 및 외관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아이폰 15 프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무게일 정도로 제가 14 프로랑 같이 써보고 있는데 14 프로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역체감이 들 정도로 지금 같은 시기에서 많이 가벼워진 편입니다. 생폰시 무게가 한 187g 정도인데 14 프로는 케이스까지 끼면 주머니가 축 처지는 느낌? 무게의 존재감이 상당했지만 15 프로는 케이스 쓰고 해도 전자처럼 큰 존재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동일한 크기인데 20g이 줄어든 건 스마트폰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무게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매우 만족할 만한 부분이고 외관도 솔직히 아이폰 12 프로부터 그냥 카메라만 계속 쭉쭉 커진 느낌인데 이번에 15 프로가 폼팩터를 바꾸면서 티타늄과 곡선이 들어간 테두리 등등 폼팩터가 바뀌니까 확실히 새 폰 산 느낌이 제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2 시리즈 2열 모델 유저라면 저는 충분히 기변강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배터리도 좀 논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짧게만 언급하자면 첫 영상 때는 배터리 최적화 기간이라서 100% 사용 기준 LTE에서 웹서핑, 유튜브 사용 패턴으로 6시간 정도를 보여줬는데 최적화를 끝나고 사용을 해보니 7시간 정도 쓸 수 있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14 프로보다 아주 살짝 내려간 느낌? 사실 최적화를 끝내고 나니까 그냥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쓰는 패턴으로 쓰면 아침 완충하고 나면 하루 정도 버티긴 해요. 여행 갈 때는 저전용 모드로 키면 하루 정도 버티더라고요. 배터리가 줄었다고는 했으나 이 정도는 일반인 사용 기준으로는 괜찮은 편 아닌가 싶긴 합니다. 카메라도 소소하게 박힌 점이 있는데 주간 사진, 야간 사진은 요즘 워낙에 상향 평준화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그저 그런데 소소한 업데이트가 있죠. 프로만의 DSLR 화각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처럼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다양한 배율로 빠르게 사진 찍어볼 수 있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디지털 줌이긴 해도 터치 한 번으로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인물 사진 찍을 때 가끔씩 포커스가 잘못 잡혔을 때 전작들은 수정이 불가능했지만 아이폰 15 프로는 촬영 후 포커싱이 잘못돼도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는 점도 소소하게 만족스러운 요소였어요. 그런데 14 프로에는 지원하지 않아서 14 프로 사진으로 이제 15 프로에서 수정을 해보니 아예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영상 촬영할 때도 전작은 광각으로 촬영하면 촬영 중에 초광각 촬영이 안 됐지만 이제 광각 촬영 시 초광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폰으로 유튜브, 틱톡, 릴스 찍는 분들이라면 소소하게 쓸만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액션 버튼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확실히 기존 딸깍이 음소거 버튼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애플답지 않게 커스텀도 가능하고 단축어도 손보면 거의 웬만한 걸로 커스텀이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액션 버튼 플래시로 세팅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로 뭐 내비 목적지 빨리 세팅해놓거나 메모를 해두거나 그런 기능으로 쓰는데, 아무튼 추가로 딸깍이의 단점이 좀 오래 쓰다 보면 여기 안에 먼지가 쌓여서 보기 좀 그런 것도 있는데 15 프로는 먼지 쌓일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이슈도 후속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기도 했는데 티타늄으로 바뀌었다 해서 막 그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직접 땅바닥에 던져보니 흠집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서 일상생활에서 떨어뜨리고 깨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15 프로 맥스도 최근에 해외 컨슈머 리포트라는 곳에서 공식 드롭 테스트를 해본 결과 100번 떨어뜨려도 멀쩡했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문제없는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 때문에 15 프로를 고민한다? 이건 뭐 이제는 루머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 실사용 11차 후기들 말씀드렸는데, 단점 하나 장점 하나 꼽아보라 하면 장점은 무게와 폼팩터 변경을 뽑고 싶고, 단점은 역시나 발열. 근데 발열에 희망 회로가 있는 게 애플에서도 공식 인정을 했고 소프트웨어로 추후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평상시 발열만 많이 잡아주면 저는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초반에 비해서 업데이트로 개선이 되긴 했어요. 결론은 발열 때문에 사지 마세요 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게 욕먹어도 지금 뭐 제가 15 시리즈 사전 구매 조사를 해봤는데, 발표 첫날에는 15 프로 구매 예정자가 54%였다가 최근 조사에는 53%로 겨우 1% 정도 줄어든 정도라서 이미 살 사람들은 다 뭐 살지 정해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전 영상에 슈퍼땡스로 10,000원이나 후원해주신 도건님 매우 감사드리고, 5,000원 후원 러플님 매우 감사드리며, 쟁우님, 채즈님 소중한 3,000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